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원래 나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된 법 돌아서자마자 합의에 동의할 리 있냐라고 하면서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합의안 내놓은 거 동의한 적 없다라고 꽤 세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다시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진실게임 공방처럼 당 내의 인사들끼리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더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여당 안에 큰 문제가 도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실 수밖에 없고 외부에 계시는 우리 윤희석 대표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공격의 소재로서 활용하기 참 좋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필요까지가 있었겠는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그 밖에서 그 강력하게 당의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건 우리 뜻과 좀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 안에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최대의 결과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필요한 순간들일 텐데 나는 이번 사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라고 손사래를 치시면 그러면 누군가는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쓰라 이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함께 책임을 나누시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말 안으로 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 양상을 국민들께 또는 지지자들께 당원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등 해서 이번 주말 안에 이분들이 서로 같이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그 특검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손잡고 연구해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합의안 사전에 보고 받았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모든 책임을 같은 당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 좀 편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당 원내대표가 오히려 무슨 이 사건의 목격자인 것처럼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웃픈 일 아니겠어요? 사실 저런 정도 얘기들은 어떤 합의안이 깨졌을 경우에 양당의 원내대표끼리 서로 설전을 주고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얘기 나오고 법사위원장까지 지금 참전을 한 마당이라 어디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렵게 만나서 뭐 협치 이런 얘기 한 지가 며칠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협치하자 했던 그런 약속을 그냥 그대로 서로 깬 거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키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키려고 했다가 강성 지지층이 합의안에 반대하니까 갑자기 면을 바꾼 거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그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배제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정확히 여권 내에 통일된 단일한 의견은 도대체 뭡니까? 원안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합의안대로 가는 겁니까? 저희는 의석수도 적고요. 여당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대신 잘못된 부분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앞단에 나오는 통일된 여권의 입장, 의견,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건 국정 표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해볼게요.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금 지도부 리더십 또는 소통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안 때문입니까? 네, 이 사안의
어떤 폭발성 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안을 놓고 지금 국민들 또는 우리 당에 좀 많은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과 지금 당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고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 거리감을 어떤 방식으로 좁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서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순간까지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제가 따로 이렇게 반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여당 안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불거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되고 지금 여당 대표 앞으로 원내대표가 어떠한 협상을 야당의 원내대표와 진행하더라도 야당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최종안이 맞습니까? 이거 정말 당에서 추인된 그런 안인가요? 이거 지금 여기서 합의문 쓰고 또 가면은 지난번처럼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과정이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원만하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남아있는 기간, 임기 기간 동안이 또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참 답답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예. 저도 뭐 당원의 일원으로서 좀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이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빨리 제가 이번 주 안에 좀 마무리 좀 지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안건이 이 사안이 이래서 그렇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 될까요? 아니면 소통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당 밖에서 민주당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 8월 2일이죠.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선된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용산 이재명 대통령실과 그렇게 뭐 보조를 맞추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거 정하자. 토론 주제 내가 할 수 있다. 밝히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게 막 기억에 남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모른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박찬대 당시 후보를 밀었던 분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게 다 그러한 어떤 관계에서 형성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한다. 물론 합리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합의안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당의 대표.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걸 볼 때 여당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여당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 완전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